미국이 IRA 법안 통과 후 모습은 한마디로 점입가경입니다. 얼마나 더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될 정도인데요.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 중국 견제를 표방한 정치적 법안은 뒤늦게 바이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및 시행 과정 등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추후에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제서 유예 법안을 발의하거나 미국 중심의 언론조차 IRA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 후에도 미국 내 한국 전기차 시장의 입지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미국 내에서도 적잖이 놀란 눈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RA법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본 법안이라는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 세부적인 부분이 약하여 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바이든이 서명한 직후에도 자세한 내용을 즉시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는 일반적인 과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입법계획부터 공포까지 절차와 단계가 있으며 특히 공포 후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서명 직후 발효는 비상시국 이외에는 하지 않는 관례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서명한 날인 8월 16일 직후인 17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의 판매 증가세가 그 정도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일까요? 16일까지 받던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졸지에 17일부터는 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사이의 경쟁사 착값보다 1,000만 원이 비싸진 현실을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할 때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 팀 골대 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경쟁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경쟁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10명이 뛰어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법 여파를 찾아볼 수 없었죠.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플레법이 바로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미국에서 지난 9월 한 달간 59,465대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기아차도 9월 한 달 동안 전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9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월과 3분기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4분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죠. 물론 보조금으로 인한 타격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런 한국의 상승세가 무서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된 보조금 불이익이 없었다면 더 큰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안 시행에도 전혀 한국 전기차의 입지가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 투자 계획을 하고 있던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투자처 확보에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시행 직후 한국에서는 물론 자국 내 주지사 및 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국민적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경계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자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한다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국 미국 상원의원의 현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 민주당의 상원의원에서부터였는데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 발의에 한국의 반응은 다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한국 달래기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미 그는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지만 신뢰가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옥 의원도 11월 중간선거에 재도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전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또 한 번 날린 공수표일 수도 있으며 당장에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어 다시 한번 뒤통수를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법이 통과될 때 미국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과반일 정도로 겨우 법안이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일부 선구안이 있던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가 한국만이 보조금을 못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문제로 연동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재 배터리 주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인데요. 그러나 일본 미쓰비시는 현재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2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시작된 것이기에 중국도 배제하면 결국 미국에서는 우리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10개 이상의 미국 제작사와 국내 배터리사가 함께 공장을 준공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미국 홀랜드와 오하이오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있지만 GM 및 스텔란티스 공동으로 총 4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SK온은 기존 조지아 공장을 증설하면서도 포드 자동차와 손잡고 미국의 2개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 법안으로 SK온이 발을 뺄까 긴급히 방안을 하기도 했으며 LG솔루션과도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던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입니다.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기에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산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산 우대 정책에 일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리포트도 발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트라와 워싱턴 무역관은 이 인플레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경우 건축자재 자국산 우대 규정 집행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또한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 역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광역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자국산 우대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한치앞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처사가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대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증가,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 우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작용이 점차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언제든 자국 우선주의를 표명하고 갑질이 판을 칠지 모르는 정세인데요. 세력도 약하고 특히 원자재 시장이 좁은 우리에게는 더욱 불리해질 수 없는 흐름입니다. 더욱이 북미 제조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원자재 사용에도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 주요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0%에서 80%에 달하는 점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배터리 업체의 공급 다변화에 대한 노력의 결과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캐나다 광물업체 및 유럽 리튬 생산업체 등과 협약을 맺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 화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SK온은 호주, 글로벌 리튬사와 리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삼성 SDI는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원산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죠. 배터리 업계들의 탈중국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더욱 다양하게 모색 중에 있는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국의 대처 능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